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2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이번 주는 우리나라 이제 좀 방향이 갈릴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시황도 시황인데, 조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좀 전업하는 형님들이랑 이제 좀,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좀 밥 좀 먹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신경은 써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결과가 뭐 이제 대선 결과가 어디가 나오든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그런 증시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부양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증시에서 뭐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는 게 이제 뭐 대선에서 누가 되든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게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상법 개정안 그런 뭐 이사의 그런 이제 좀 다해야 되는 책임 이런 곳에 이제 주주가 들어가면은 분명히 대주주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뱃사공이 좀 여럿이면은 분명히 배가 좀 멀쩡히 가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증시 뭐 주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뭐 증시 부양, 자신들의 이제 기업 가치 밸류에 대해서 밸류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형님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일단 하반기 증시를 더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듣고서 뭐 생각도 해봤어요. 지주사 뭐 이런 것들 지금 움직이는 게 얘네들이 단순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기업들 특히 코스피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안 그래도 구간이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을 지금 3년쯤 되죠. 3, 4년. 특히 2022년은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도 있고, 플러스 금리 인상이라는 큰 줄기의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뭐 밀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전쟁까지 그런 거를 거치고, 지금 거의 3년, 4년 동안 증시가 지금 코스피는 좀 크게 보면 횡보 중이거든요. 뭐 이 안에서 이제 뭐 반도체들 개별적인 뭐 HBM 키워드 움직임도 있었고 뭐 했지만 큰 틀에서 횡보 중인데, 이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진짜로 하반기에 좀 코스피 지수, 제가 원래는 좀 저는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코스닥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코스피 증시 지금 위치가 꽤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들이 지금 열려있는 위치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코스피 지수 상승을 조금 높은 확률로 염두에 두고서 좀 매매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 뭐 7대3, 8대2 정도 상승 측에다가.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제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저도 좀 정리를 한 게, 지수는 조금 우상향은 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RSI가 지금 과매수니까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옆으로 기간 조정 시간을 늘어지면서 이 과매수 구간을 조금 끌고 내려온 다음에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뭐 가격 조정인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이제 시동이 언제 걸리냐, 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들어서든 그런 증시에 대해서 좀 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부터는 조금 우상향을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미국 증시에서 뭐 변수가 생기면은 그런 거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박스피라는 내용을 들을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증시가 뭐 거의 뭐 나스닥 보면은 증시 차트가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신고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런 법 터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하반기는 코스피 지수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게 보면서 염두에 두고, 뭐 중간중간 뭐 조정, 이슈거리가 생기면서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래도 증시 부양 이런 정책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증시 대비해서 이번 연도는 또 더 강한, 연초에도 좀 좋았죠, 상대적으로 작년 말부터. 근데 하반기도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두면서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즉 조정이 나오면 일단 땡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자,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조치 6월 4일달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유럽, 미국 철강 관세 50% 강력 유감, 맞대응 경고. 관세 이슈는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막 계속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철강
관세 해가지고 조금 안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관련주들 뭐 넥스틸, 하이스틸 이런 것들이 미국 넥스틸이 미국 키워드 미국 현지 공장 이런 것들로 갖다가 움직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관세 미국 현지에서 12만 톤 규모 철강관 생산 공장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런 애들은 좀 반짝반짝 할 수 있겠죠. 넥스틸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보통 알맥 얘가 조금 끼있게 튀거든요. 이날 이제 뭐 금요일에도 한번 튀기는 했는데 미국 글로벌 뭐 완성차 수주 확보 이래놓고 뭐 알루미늄 키워드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체크를 해둘 것 같고 올해 코스피 시총순위 지각 변동 원전이랑 조선이 뜨고 자동차 치고 이런 시총 팁을 하나 드리면은 시총 순위 있잖아요.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시총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증시 시총 순위도 그렇고 그런 시총 상위권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만큼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아, 올해는 이쪽 시총 상위권에 올라오는 종목 업종들이 여러 개가 겹쳐. 뭐 원전이든 뭐 조선이든 이쪽이 겹쳐. 아, 이쪽은 뭐 실적 기반이든 매출에 기대감이 생기는구나. 혹은 매출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시총 상위에서 밀려나는 업종들은 아, 얘네가 정말 한때는 쨍쨍한 태양이었지만 이제 좀 저물어가는 혹은 뭐 잠시 일단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총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이런 뭐 뉴스를 통해서 원전이랑 조선이 뜨고 얘네들은 기대감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원전은 또 뒤에 생각해볼 부분이 있고 상위 20위권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빼고 모두 교체예요. 모두 교체. 싹 다 물갈이가 됐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24개당 오르고 하나에어로 방산도 엄청 좋았잖아요. 코스피. 최근에 코스피 방산이랑 조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 원전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랑 뭐 이런 좀 몇 개 소수의 종목 세력주보다는 이번에 원전은 좀 실제 수주 한 손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분명히 글로벌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산, 조선, 금융주 이번에 조금 셌는데 그런 상승세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 둔화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주는 뭐 가격 매력 확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세 협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 기아차, 기아 얘네들도 밸류업 같은 것들에 분명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뭐 이제 뭐 PBR이라던가 뭐 그런 걸 구분을 해야죠. 근데 이제 좀 세력적 관점은 아니고 근데 일단 구간이 매출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벤트를 좀 만들어 주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 상장 하나 있고 화요일은 대선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LNG 서밋 추진 이건 현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 닌텐도 스위치 2 출시. 그 다음에 금요일은 현충일. 닌텐도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대원미디어 요거랑 손오공이랑 성우전자 이런 애들이 아마 지금 반짝반짝했던 게 저 키워드랑 좀 엮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3 이제 뭐 좀 얘기 공개 뭐 나오고 예고편 나오기는 했던데 아티스트 시리즈 얘네들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이제 내가 접근을 할 거라면은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지 지금 여기서부터 난 뭐 무조건 길게 갈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차트 관점에서 뭐 돌파하면서 뭐 좀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 구간에서 좀 매매 트레이딩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부터 와 오징어 게임 나오면은 뭐 30% 60% 더 가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낮죠. 이미 이게 시리즈가 반복될수록 시장에서는 반복 노출된 재료에 대해서는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반면에 오징어 게임 1 때 정말 종목 관련 주들 뭐 대박을 쳤던 것들이 이유가 예상을 못하다가 갑자기 와 이게 글로벌 히트를 쳤잖아요. 오징어 게임 딱 처음 출시 나왔을 때 이게 세계적으로 뭐 할로윈데이 때 코스프레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출시를 하고 뭐야 우리나라에서 막 빵빵 터지고 넷플릭스 그 OTT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세계 1위, 2위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커지면서 히트를 치면서 그 뒤에 후반영으로 커졌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 지금 이번에 시리즈 3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거는 좀 정리하는 영역이지 데이 트레이딩으로 장중에 뭐 돈 쏠리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조금 트레이딩 난이도는 있던 종목들이어서 그냥 줄 때 좀 챙기는 그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그날 뭐 마지막으로 얘네도 세력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제 3 거의 시리즈 이번에 마지막이겠죠. 내용이 2 때고 비해서. 그래서 마지막 재료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탕 시원하게 해먹고 가는지 뭐 그 정도. 그런 건 이제 장중에 돈 쏠림이라던가 시장 분위기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27일 출시 요거, 그 다음에 FOMC 금리, 그 다음에 유리기판 컨퍼런스랑 뒤에 25일에 세미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유리기판도 있는데, 유리기판은 뭐 저는 뭐 계속 올해 내년 뭐 계속 좀 봐야 되는 로봇 유리기판 이런 테마는 좀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도 이런 구간 살짝 슈팅 나오고 또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 PI는 끼가 좋아요. 이 종목 확실히 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분봉에서 또 살살살살 내려오는데, 구간이 조금 뭐 무난하죠. 무난해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있고, 한빌레이저도 튈 땐 또 튀는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로보택시 출시 요것도 있습니다. 6월 12일 로보택시 출시 예정. 요거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조금 이미 부각은 되기는 했어요. 꾸역꾸역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뭐 50%, 뭐 40% SOS랩이 좀 더 튀었죠. 해가지고 이런 시세를 주다 지금 좀 꺾이는데, 뭐 이런 앞에 전저점 구간 이런 곳이나 뭐 21선 주변에서 뭐 좀 모습을 보여주나, 그 정도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일 미국 알래스카 LNG 회의. 여기는 이제 회의 참여를 하고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야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던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즉, 관세 협상을 하면서 LNG 키워드가 중간중간 이어질 수는 있어요. 아직 좀 재료는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실제로 사업 참여를 하냐, 아니면은 그냥 투자를 하냐, 그거에 따라 좀 갈리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LNG 관련해서 관련주들 이미 한 번씩 좀 시원하게 땡겨 올릴 거 막 반복해서 해먹기는 했습니다. 해먹기는 해가지고 저런 협상 뭐 참여 이런 거랑 같이 움직이나. 내일 스틸 시리즈는 관세 저거 뭐 철강, 알래스카, 철강이랑 알루미늄 이걸로 아마 좀 반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뒤에 계속 좀 조정 나오고 하면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 자사주 이제 출연 교환 사채 이렇게 발행한 조원태회 한진그룹 회장 수사 착수.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사주 출연이 이제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상법 개정 같은 것들 되고 뭐 하면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때는 이제 그냥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키워드로 오방그룹화 때 호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진칼 시리즈들 최근에 이제 쌍봉 맞고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한진칼이랑 우, 그리고 우는 좀 버티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쌍봉 한번 좀 돌파까지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한진칼 시리즈가 이 재료에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둘 것 같고, STO 토큰증권 법제화 카운트다운. 자, 근데 STO가 조금 금방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대선 뒤 법안 통과 전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전반기, 상반기 이때 이제 뭐 법안 통과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뭐 작년에도 원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가지고 계엄 사태부터 해가지고 막 이어졌어요. 점점 딜레이. 왜? 더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때문인지 법안이 딜레이되고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당 야당 둘 다 이견 없어가지고 대선 뒤 법안 통과 전망, 작년부터 이어졌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STO 관련 이슈들은 뭐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결국 이게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그 좀 돈벌이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수수료를 땡길 수 있는. 그래서 STO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핑거, 갤럭시 시리즈들, 얘네는 효자예요. 일정 구간에서 안 죽어요. 계속 뭐라도 그냥 튀어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하는 애들인데, 일단은 요 정도 해가지고 STO 관련 주들, 핑거, 갤럭시 시리즈, 뱅크웨어 글로벌은 저는 얘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옥션 시리즈,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하반기에 그래도 또 법안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원전은 일단 엔비디아 젠스랑 이번에 이제 중국 TSMC 대만 엔비디아 젠스랑 8원전 대만의 경고, 원전 없이 AI 못한다. 즉 전력 수요를 어디선가는 분명히 땡겨와야 되거든요. AI를 학습시키려면은 얘네가 분명한 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밥이 이제 전력이고, 전력을 지금 현대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된다는 거는 좀 확연한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가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내세웠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2년, 3년? 몇 년 지났죠? 한 몇 년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뭐 조금 딜레이 연장시킨다거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이제 폐지시킨다거나 원전을 좀 지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스페인 같은 곳에서 뭐 정전 일어나고 전기 없이 안 돌아가는구나. 근데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되는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효율을 진짜 높여가지고 충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전력을 땡겨올 수 있는 곳이 원전이 좀 더 현실적이구나. 그리고서 원전은 뭐 이제 리스크가 좀 큰 건 있는데 뭐 현대 기술력으로 그게 이제 좀 많이 커버된다고는 하니까 뭐 그게 이제 진짜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미국도 어찌됐든 결국 선진국들은 다 원전에 힘을 주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원전 육성 의지에 미국 우라늄 테마. 미국은 지금 일단은 그냥 원전의 그냥 메인 정책으로 못을 박아놨죠. 트럼프가 뭐 이것저것 규제 다 풀어주고 권한 부여하고 만들려면은 그런 뭐 검토해야 되는 기간 압축시켜버려가지고 너네 너무 질질 끌지 마. 18개월 안에 확정내. 뭐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규제 제한 같은 것들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첨단 산업을 자신들이 유지를 하려면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의 지금 가장 핵심은 원전이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일반 원전보다는 이런 좀 SMR 키워드이기는 하거든요. 소형 원자력 모듈. 그게 분명히 이제 기술 상용화가 제대로 되면은 더 나아간 다음 단계의 원전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SMR 키워드 관련 주들이 미국에서 움직임도 좋고, 자, 그리고 미국 뉴스케일의 대형 원자로 설계 승인. 이거는 원래 금요일날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일단은, 뉴스케일, 미국이 그냥 밑꼬리 달고 좀 버텼거든요. 원전주들이 그냥 버텼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보합선이나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개파락하고 땡겨 올리고, 그래서 뭐 신고가 주변에서 SMR,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주들은 트럼프, 뭐 정책 시즌에도 이것저것, 그리고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좀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 세르비아 이런 것도 뭐 이제 원전에 대해서 뭐 또 건설하고 하려면은 우리나라 한선이 일단은 메인이기는 하죠. 세계적으로 캐나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뭐 요 정도인데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한 배를 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국이 좀 빌부터 먹는 느낌은 있거든요. 웨스팅이.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 뭐 원전에 대해서 좀 계속 잘 나갔으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은 금요일날 좀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은 아닌데 프로그램 외국인 수급은 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원전은 조정이 세게 나오면은 저는 요거는 하반기 조금 좋게 보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속편하게 하려면은 이제 뭐 정부 정책 따라서 뭐 치일 수도 있다 보니까 미국 원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리스크 뭐 혹은 뭐 장점으로 될 수도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고, 자, 실리콘2 조선미녀 메디큐브 해외에 인기 없고 날았다. 매출 1조 클럽 전망도.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기업들 몇 개가 뉴스가 나오는데 일단 뭐 달바글로벌 얘는 이제 뒤에 보호예수 같은 건 좀 보긴 봐야겠죠. 금요일날 수급 외국인 좀 세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15만 원을 일단 넘겨놓기는 했었어요. 넘겼다가 밀리긴 했는데 실리콘2도 이제 좀 돌리는 그런 흐름도 있고 APR 등등 해가지고 좀 화장품 관련 주들 확실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파마리서치 얘는 뭐 거의 진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차트 여기 돌파 나오면서부터 그냥 들고 있으면은 날마다 수익이 찔끔찔끔 조정 나와도 뭐 마음 편하게. 얘는 좀 변동성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뭐 진짜 야금야금 외국인과 함께 계속 우상향을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화장품 잘 나간다. 선크림부터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 해가지고 뒤에 매출 기대치, 하반기에 매출 기대치 있는 기업 업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은 볼리 언제 출시하냐? 그리고 로보티즈가 이제 투경이 슬슬 풀릴 때가 됐는데 얘가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뉴스들 이미 액추에이터 제품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뭐 목표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갖다 붙인 증권사마다 다른데 이제는 데이터 팩토리
이런 키워드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이거는 좀 지금 당장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테마성 느낌이긴 한데 결국 매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거든요. 기술력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중국. 로봇 기술은 미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 기술력이 훨씬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로봇, 중국에서 로봇 공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느낌의 액션들을 좀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걔네가 뭐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로봇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옵티머스? 그런 것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적으로 AI랑 이제 결합해서 그 다음 스텝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부터 해가지고 이런 액추에이터 키워드들, 특히 로보티즈는 중국 그 납품 이것도 있었죠. 이전에 키워드 붙였던 게 중국한테도 뭐 납품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절 기술 1위 로보티즈 중국 넘어 중앙아시아의 배팅, 그 다음에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맞선, 이런 키워드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별거 아닌 키워드인 것 같지만 세계 지금 1위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로봇이 세계에서 뭐 손가락 안에 1위든 2위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국인데, 그런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매출 같은 게 나중에 로봇이 좀 메인으로 부각될 때 또다시 매출 진짜로 하면서, 이 앞에서는 사실 좀 세력주 느낌을 반반 섞여 있었다면은 신고가 올라오면서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갖다 진짜 매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볼리부터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20선에다 껌을 발라놨죠. 이렌시스, 하이젠, 뭐 클로버 등등 볼리나 뭐 이제 제슨토르 이런 거 따라서 튈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기 생산 연장 등등 계속 있어요, 로봇은. 자, 그리고 제거는 좀 저는 패스하고, 유리기판은 같은 제목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뭐 유리기판. 근데 내용은 바뀐 건 없어요. 그래도 요번 달 컨퍼런스 있고, 자, 보면은, 여기 외에 이제 금요일날 5G 테마가 좀 부각됐었고, 그 다음 2차전지,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대보마그네틱, 얘랑 애경케미칼. 네. 이것들은 좀, 재료가 뭔가 탁 해가지고 뭐, LFP 배터리 갖다 붙여놓기는 했는데, 종목 끼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K 배터리로, 뭐, 한국경제 재충전, 이런 뉴스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일단 이거는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근데 지금 아직은 2차 전지가 완전 꼽힐 그런 시대적인 모습은 좀 안 보이기는 해서,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 자율주행 키워드가 메인이지 전기차가 막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런 거랑은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LFP, 뭐 자이글,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이런 거 반짝하는 건 있고, 최근에는 좀 대보마그네틱 이런 것들, 얘네들이 끼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랑 뒤에 CATL 뭐 납품 이슈 같은 거 좀 엮는 기업들 있는데, 뭐 뉴스를 2차 전지가 좀 제대로 좀 부각이 된다면은, 일단은 여기는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냥 개별 이슈들이죠. 한국 BNC는 저도 좀 상따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중국 키워드 들어가가지고 연간 5조 필러 시장 중국 뚫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좀 쫄쫄쫄쫄 하다가 21선에서 한 번씩 팍 하고 돌려놨어요.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결과를 좀 예상을 해서 돌린 건지, 한동안 좀 이제 차트가 매물이 좀 버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매도세가 이번에 셌다가 이제 기간 매도도 좀 줄어들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이슈 하나들과 함께 같이 반응을 했고, 5G는 저는 좀 땡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면은 내일도 큰 틀에서 일단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대선 누가 당선될 것인가,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그 뒤에 정책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테마성 이슈들이 부각이 됐다면은 그 다음은 실제 정책으로 엮이면서 뭐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뭐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반대로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원전 vs 신재생 에너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반응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밋밋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 추세가 뭐 우선이다 해서.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부터 뒤에 분명히 정책으로 돈이 엮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이제 지주사, 하반기에
이런 지주사 중에 좀 대박치는 종목도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한 4-5배든 뭐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오르는 종목이 하나, 한 몇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 밸류업 상법 개정 같은 게 정책이 정말 늘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대선 이후에 뭐 하반기 중에는 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때 가서 또 메인 테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중장기 수익 개념으로 혹은 뭐 코스피 뭐 지수 추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원전은 뭐 결국 수급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냥 무너지진 않는데 일단은 이거는 대선 결과를 좀 보면서 단기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키워드들은 얘네들이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서 뭐 변압 전선 저는 이런 것도 하반기 제가 요거는 대선 당일이나 아마 뭐 이번 주죠. 1월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좀 제가 하반기에 좀 생각하는 눌림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수가. 근데 이제 좀 눌림 주면은 좀 개인적으로 엄청 좀 좋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도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일단은 뭐 지주사,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배터리, 일단은 대보마그네틱은 시장 관심이 많아요. 전고점 좀 돌파시켜놓고 밑에서 지금 1, 2년 만에 대금을 좀 붙이면서 앞에 저항이 계속 있었는데 좀 2차 돌파 모습은 나쁘진 않거든요. LK 사명은 얘는 그 스페이스X 이런 것들 키워드랑 같이 움직인 것도 있고 그거 외에는 좀 개별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기반 이런 것들 위주로 대선이랑 같이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지주사도 일단 앞에 둘 것 같고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